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7월 1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투자용 물건 사지 말라고 저 대신 좀 말려주세요. 자, 과거에 누가 투자용 물건들에서 월세 받는 재미가 쏠쏠하다. 전세 보증금 받고 투자했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지금 산다는 것은 좀 뒷북치는 느낌이 아닐까. 왜? 임대 물건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싼 물건이면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좀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2억에서 3억짜리 물건을 산다, 투자용으로 산다,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거래 타령이 하도 많아가지고 2022년부터 시작해서 중개거래인지 직거래인지 어느 소재지에 위치한 중개업소에서 거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부산 물건을 사고 파는데 서울에 있던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좀 이상한 거래들이 좀 많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중개거래, 직거래가 나타났는데요. 대구에 비해서 부산에 직거래 비율이 훨씬 더 높다. 건수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일단 비율 자체가 좀 더 높게 나타납니다. 좀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거. 거의 20% 가까이 나타나는 것들 있죠. 이렇게 따져본다면 사실 그렇게 거래가 원활하지 않다. 직거래를 통한 물건의 비율이 이 5월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달이잖아요. 6월 1일자까지 6월 1일자로 보유하고 있으면 세금을 물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세금을 경감할 목적으로 물건을 처분하려고 알아보니까 잘 나타나지 않더라.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직거래 형태. 왼쪽이 부산, 오른쪽이 대구로 나타나는데요. 5월달에 좀 특수하게 높았다. 이 부분 한 가지 짚어두고요. 그러면 1월 달에는 부산이 왜 이렇게 높았냐? 이 사실 분위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은 그래도 거래가 좀 되네라고 이렇게 느꼈었는데 중개거래, 직거래 형태 이 비율을 따져보니까 이 직거래 비율이 턱없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실거래 지수 플러스를 좀 유지해오고 있었던 근래의 모습. 또 부산은 근래 들어서 거래가 잘 안 될 거예요. 4월 달에 거래의 정점을 찍었거든요. 마지막 지금 7월달까지 현재 자료를 집계 중인데요. 대구도 마찬가지, 부산도 마찬가지, 전부 다 거래가 안 되고 있다. 직거래 비율이 이렇게 높다. 5건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5건 중에 한 건은 거의 직거래라고 봐야 될 정도. 실제 거래 굉장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살펴봐야 될 부분. 임대거래, 투자물건 접근하기에 쉽지 않다. 왜? 기준금리 2.25%로 최근에 올랐고요. 그전에는 요거 5월달 한국은행 통해서 자료를 집계를 하는데요. 지금 아마 여기에서 다 플러스 금리 한 0.5% 이상씩은 더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돈을 내가 빌리러 간다. 고정금리로 빌리러 가건 뭐러 가건 거의 4% 중반은 훨씬 넘어서서 거의 5% 거의 5%에 육박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갭 투자를 하는데 전세와 매매가의 갭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전세값은 물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매매 가격은 버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거의 과거에는 거의 70% 정도였다면 지금 60%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전세가가 이렇게 내려온다. 전세가가 이 둘 차이의 갭이 커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투자용 물건으로 들어간다. 내 돈을 더 많이 투입해서 넣어야 된다. 근데 내가 돈을 일부 투자한다는 말인즉슨 나도 대출을 해서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나 또한 투입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투자를 통한 실익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내가 한 채, 두 채 더 보유한다 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지금 집값 실거래 지수는 이제 갓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실질적인 가격 조정은 훨씬 그 이전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짝 월세 조금 더 받고 전세 받아가지고 딴 데 또 돈을 좀 융통해 보려고 한다. 조금 재미 보려고 하다가 크게 두 건이 동시에 떨어지면 크게 손해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대구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 한 6억 상당의 물건 2개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한 채 반년도 채 되기 전에 한 채 가격이 한 3.5억까지 가격이 떨어져요. 4.5억까지. 그래서 1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은 9억이 남아있는 형국. 이런 식으로. 이게 두 채가 같이 떨어지면 좀 아픕니다. 내 집 한 채 살 거 가격이 떨어지나 오르나 옆집도 떨어지고 오르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투자로 접근해야 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대세 상승장에서는 무엇을 사든 올라가는 그런 장이었다면 이 엄청난 대세 하락장에 접어들었을 때 뭘 해도 안 돼요. 뭘 해도 안 돼.
그것과 비슷한 모양이 아파트 시장에도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매도 물량은 증가세가 좀 완화되었어요. 가지고 있어라 괜찮다. 두채, 셋째 가지고 있어라 괜찮다. 재산세 부담 줄여줄게. 종부세 부담 줄여줄게 괜찮다. 라는 말 속에 매물은 감소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매물은 팔진 않더라도 공실로 두진 않죠. 임대로라도 내놔야 됩니다. 이거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연초 대비 지금 몇 퍼센트인가요? 이거 35%인가요? 35%?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순서로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곳 탑 오브 탑 인천과 부산이 아마 거의 비슷한 지경으로 이렇게 물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이 와중에 나도 전세 물건을 한 개 사가지고 전세를 놔야지, 아니면 이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월세, 이 월세를 놔야지,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많아요. 경쟁하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더라. 그럼 나의 투입되는 돈이 더 많아질 수 있다. 근데 결국 임대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매매 가격도 동반적으로 같이 끌고 내려갑니다. 이 전세 가격이. 나 혼자 안 떨어집니다. 물론 시간차는 있긴 하지만 매매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투자로서 바람직한 시기는 아니다. 실거주를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그래도 신고가에서 한 30% 정도 떨어진 것 정도는 사줘야지. 그나마 좀 이 시간에 그 다음 후에 가격 조정이 더 이뤄지더라도 두 발 뻗고 잘 수 있지. 사자마자 팍팍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잠자리가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93건, 이틀 치죠. 그럼 몇 건인가요? 하루에 46건 정도죠. 48건 요렇게 1, 2월 달에 주로 나타나던 거래 행태였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거래량이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 현재 27건 거래되었어요. 하루에 13건 정도거든요. 그럼 요 거래량이 지금 현재 6월 거래량이 1484건 정도 거래되고 있는데 요거 많아봐야 1650건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마무리됩니다. 거래 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나죠. 그럼 7월에 거래는 많을 것이냐? 7월에 거래 또한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전년도의 반토막, 전년 동월의 반토막. 6월만 보더라도 전년 동안에 반토막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나마 상황이 나았다는 2021년의 부산, 이 빨간색 선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확연히 달라지는 모습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상단, 쌍용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지난번에도 이 정도 가격 떨어진 거 나타났었는데요. 9층과 24층의 차이 20% 정도 하락하는 거 신고가 의미있게 보지 않고 지나갈게요. 신규 거래도 지나가겠습니다. 요거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비시티 아파트, 지금 이거 파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2022년도 물건을 누가 팝니까? 왜 팔아요? 세금이 얼만데 보통 2년씩은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도 나 필요 없다, 세금 낼 거 내더라도 여기 털고 가겠다, 이런 움직임들도 대구에서 많이 나타났어요. 작년까지 자료를 조사할 때 새로 신축으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2년 내에 거래되는 경우 아주 희소했어요. 근데 정리하더라는 말이죠. 누군가는 투자를 했건 뭐 했건 정리하더라는 말이죠. 그 다음 10% 하락한 롯데, 우동에 위치한 롯데 아파트도 보였고요.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이거 몇 퍼센트인가요? 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 신규 거래 또 막 나옵니다. 신규 거래 2022년 입주 아파트인데도요. 자, 그 다음 계급역 금강 펜트리움 더 스퀘어 아파트 이름 멋지나 긴지 참 어렵습니다.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그 다음 명지 대박 노블랜드 오션 빌차, 요거는 뭐 특수한 층 거래가 있어서 그렇지 아무튼 가격이 좀 혼란스럽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이 뭐 한 6억대 6억 중반 정도 가격을 보통 보여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SK뷰 층수도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20% 이상, 한 25% 가까이 빠지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들 보면은, 지금 산다면 정말 30% 정도 사면은 그나마 조금 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동네 SK뷰처럼 거의 8억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두 채 가지고 있었다. 나 살 때 저거 6억에 샀는데 올랐어. 두 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르면은 이거 4억이에요. 한 채만 가지고 있었는 사람은 억울해 보일 지경이에요. 그냥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예요. 8억짜리가 다시 6억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현상을 아주 단기간에 보여요. 오를 때는 긴 시간을 두고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뚝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뚝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내요. 금방 똑같은 가격대 6억에 만나게 되면 난 4억을 벌었다고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난 아무것도 안 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4억을 벌었다고 이 심리적으로만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당장 이거 외제차 뽑으러 갑니다.
매수세 뽑습니다. 명품 삽니다. 돈 막 씁니다. 근데 아파트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립니다. 나는 이미 돈을 이만큼이나 써버렸는데. 이런 현상들을 아마 주변에 계신 분 중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 정도 하락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보이고요. 대연자이 거의 30%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입니다. 아마 층수가 어쨌건 간에 매매 금액, 전세 금액 많이 차이 나지도 않아요. 대연자이 여러분이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옆집에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이 옆집에 누군가가 팔고 도망갔어요. 저는 그냥 이거 누가 샀다 팔았다 말만 해주는 입장이지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누구 옆집에서 팔고 도망간 사람을 잡아가지고 족치든지 하지, 저는 가격 중개만 해줍니다. 저는 부산에 요 근래 한 3년 4년 내로 가본 적이 없네요. 네, 어쨌든 저는 같이 전국적인 흐름 같이 살펴봐 드립니다. 그 다음 동네 동일 스위트 한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머지 보합 정도 선 거래도 보이고요. 그나마 3억 이상 거래들 이렇게 이틀치 합치면 좀 제법 많이 눈에 띕니다. 자, 올랐던 것들 제외하고 대림타운, 화명동의 대림타운 20% 가까운 하락 보여주고 있고요. 정관 동일 스위트 1차, 요 이름이 자꾸 어려워가지고요. 요거 한 10% 이상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3억대 미만은 한 10%씩 쭉쭉 빠지고 15% 빠지는 것도 눈에 보이는데, 요런 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면, 제가 투자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게, 요런 목적으로 들어가면 요 갭 차이를 보시면 정말 얼마 안 나 보이거든요. 정말 매매가나 전세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당장에 내일 모레라도 세입자가 나가면 당장에 역전세를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요런 것들. 갭 투자 내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2, 3천만 원, 요런 갭 차이 한번 볼까요? 밑에 요거 4천만 원 차이 나거든요. 요런 걸 갭으로 들어갔다. 근데 지금 세입자가 빠져나가잖아요. 다음 세입자를 2억 8천에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아마 훨씬 더 낮은 전세가로 구해야 될 거예요. 그럼 내가 투입해야 되는 돈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세입자 구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나간다 그러면 당장 이 돈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이 돈 내줄 수 있나요? 못 내준다 그러면 각종 송사에 휘말려야 되는 복잡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물건 투자로 들어가지 마시라. 과거에 누가 재미 봤다고 해서 그거 나한테까지 차례가 안 돌아와요. 나한테까지 차례 안 돌아옵니다. 정직하게 돈 벌고 하면 됩니다. 이거 뭐 꼴랑이 이거 몇 천만 원 뭐 조금 시세 차이 조금 더 보려고 하다가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것들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건당 거래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대구는 규제지역이 해제되면서 들어 올렸어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 아니면 약간의 투자성을 겸하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3, 4억대 물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 부산은 그런 계기가 없어요. 아마 나중에 또 규제가 연말쯤에 해제가 된다면 일부 3, 4억짜리 물건 거래되는 현상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규제가 해제된다고 해서 가격이 뻥튀기 되면서 3, 4억짜리가 거래되던 게 아니라던 거죠. 거의 5억대에 거래되던 게 뭐 4억대로 떨어진다든지, 4억 중반의 물건들이 3억 초반에 거래되는 것이 그 3, 4억대 거래가 많아지는 모습이지, 갑자기 2억짜리 아파트가 3억짜리가 되고 4억짜리가 되면서 가격을 들어 올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자, 가격대별 거래량 6월, 7월 거래량 계속 줄어들 겁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은 늘어날 거예요. 요런 데 들어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런 거 싸 보이잖아요. 1억, 2억짜리 물건 거래 비중이 좀 높아지는 현상 나오잖아요. 야, 누군가는 뭐 취득세가 낮다는 이유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아파트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는데, 누구는 지금 팔고 나가기 바쁜 시점에 또 뒤늦게 야, 그런 투자 방법이 있다던데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좀 말려주세요. 6억 이상 거래량 힘 못 쓰죠. 300건 이상 되면 제가 계속 언급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만큼 치고 올라갈 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6억 이상 거래 비중 살짝 반등을 보였다가, 대선을 이용해서 살짝 반등을 보였다가 지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분양권 5건 중에 1건, 분양권 시장은 죽었다고 봐도 될 정도.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비시티, 분양권 상태로 매매가 되었네요.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나냐면, 고가에 거래한 사람 대비, 물론 충수의 차이 고려하지 않습니다. 2.3억이나 쌉니다. 0.7억, 0.2억, 1.9억. 우선 오션시티 부르지요. 야, 이거 많이 더 떨어졌네요. 많이 더 떨어졌어요. 야, 4억이면 그래도 괜찮지 않냐?
야, 이거 요즘 제가 부산 지역도 계속 브리핑하면서 부산 지역 자료를 모으다가 보니까 좀 놀라운 것은 뭐 2030년 여러분도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2030년 해수면 높이 상승 이런 것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야 바닷가에 산다는 것이 단순히 경치 풍경 그거 보면 즐기면 맨날 즐기나요? 사실 집에 들어오면 밖에 볼 일 잘 없죠. 이렇게 컴퓨터로 볼 일은 많을 텐데 바깥 풍광을 즐길 일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빵 뚫린 시야 좋기는 하겠지만 좀 해수면 상승이 좀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거 지나갈게요. 많이 빠졌다. 야, 요 정도 밑에 보수공사 안전하게 잘 마무리된다면 야, 이 정도 가격 괜찮나 보이지 않나요? 네. 전세 거래량 신고가 10% 조금 넘어가는 모습. 전세 거래량도 많지 않습니다. 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줄어드는 추세요. 그래서 투자 물건으로 들어가면은 세입자 구하는데 좀 난항을 겪을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억 단위 가까운 돈을 내줘야 된다. 여기는 한 2억도 차이 나기도 하네요. 2억씩 내줄 돈 있나요? 뭐 과감하게 내줄 돈 있으신 분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뭐 오르면은 본인 덕, 내리면은 본인 탓 이렇게 돌릴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비시티 신축으로 입주하는 아파트 가격이 좀 막 천차만별로 막 갈릴 거예요. 어떤 거는 4억, 어떤 거는 막 4.7억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4억에 들어가기도 하고 층수가 좀 높은데 층수가 낮으면 또 3억대 가격이 점점 낮아지는 현상 아마 눈으로 목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억 단위로 5억 기존에 5억씩 거래되고 4억 중반에 거래되는 것들이 3억 뭐 중반 초중반으로 이렇게 막 거래되는 현상들 점점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 부담이 전세가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월세가 심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6월달의 모습을 보시면은 오히려 이 과거에 2017년도보다 오히려 지금 현재 전세 거래가 더 많이 된다. 2017년도보다 전세 거래가 더 많이 된다. 지금 2007월의 모습은 전세 거래 지금 가장 많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수치는 점점 내려오긴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가 사라진다는 말 뻥이었죠. 그 다음 임대차 시장에 대혼란이 올 거다. 전세 가격 엄청나게 오를 거다. 2+2가 종료되는 시점에 난리 날 거라고 언론에서 그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미안하다. 이거 보니까 전세 대란 없네?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걸 전세 대란을 바라보고 투자를 들어간 사람들은 정말 이 막 온갖 집안에 있는 돈들을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 진짜 이 전세 서름 겪기 싫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기도 했을 거고 투자도 했을 건데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결국 책임은 다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 떨어지고 있고요. 이 수치가 지금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대구가 이래요. 대구가 70%대. 대구는 올라가서 만나고 부산은 내려와서 만나고 어쨌든 이렇게 같이 어느 정도 수렴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4억 이상 거래 비중은 대구나 부산이나 같이 떨어지고 있고 거의 8%, 9%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아이고 제가 한 개 빠뜨렸네요. 평균 전세 가격 떨어지고 있는 추세. 월세 거래량 90건 신고되었고 예전보다는 하여튼 많지 않은 거네요. 월세가가 높다고 이제 월세가가 껑충 많이 뛰었다고 뉴스에서 계속 내보내요. 물론 과거보다 높아졌어요. 근데 어느 정도 도시 수준에 맞는 정도 수준이지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지고 임차인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중시킨다. 그러니까 집 사라? 아니에요. 이 엄청난 고통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전에 좀 낮았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정상 궤도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려요. 보증금 수준도 보시면은 거의 약간 오른 정도? 네, 약간 오른 정도에. 근데 여기 월세 비중 가격 평균을 보시면은 평균 한 10만원 정도 올랐다. 평균 10만원. 그러면 한 20% 정도 올랐다. 집값 오른 것이나 뭐 이런 것들에 비하면은 많이 올랐다고 치기는 좀 어려운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걱정해주는 임차인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해주는 것만큼 이렇게 돈이 많이 오르진 않았다. 일부 여기 월세에 포함되는 것들 중에서는요. 아까 반전세 아니 준전세라고 불리는 물건들 있죠. 네, 그런 준전세라고 불리는 물건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지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평균 가격이 올랐다 이것만으로 해서 임차인들의 좀 마음을 흔들리게 하려는 그런 뉴스 결국 따지고 보면 좀 사라 왜 사라고 합니까? 야, 250만치 지어야 된다. 어제 또 나왔어요.
어제 또 국토부 장관이 또 나왔어요. 250만 채 지어야 된다. 그전에는 공공주도로 짓는다고 했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는. 이번에는 공공이 뭐 하고 그다음 민간이 주도해서 한다. 민간이. 야, 민간하고 이거 250만 채하고 이거 딱 뭔가 맞아 떨어지지 않나요? 뭐가 떠오르나요? 뭐 대장동 이런 거 떠오르나요? 아니면 뭐 오등봉인가요? 뭐 제주도 뭐 개발하던 그런 거 뭔가 떠오르나요? 하여튼 이게 하여튼 뭔가 좀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이 공급을 위한 것이다. 공급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자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해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임대 거래량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투자 물건으로 사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임대 거래량까지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임차인들 구한다? 임차인을 모셔야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빈집들, 임대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